거지같이 입고 여기로 와. 당장 나가. 여긴 너 같은 사람 앉는 자리 아니야. 정세라의 하이힐 끝이 종이를 지시겼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예약 확인서가 구겨지며 잉크가 번졌다. 그 옆에 선 남자친구 백준호가 비웃음을 지었다. 이분 착각하셨나 봐요. 여긴 VIP석이에요. 준호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세라의 SNS 방송을 켰다. 화면 속 댓글창이 순식간에 요동쳤다. 청담 하플 메리디안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짜 부자 한 분이 VIP석 훔치려 하네요. 진짜 민폐네. 보통 사람들은 저런데 못 가잖아 키읔키읔.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남자 원재민. 검은 니트, 낡은 청바지. 시계 하나 빼면 특별할 게 없는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는 제 이름으로 예약됐습니다. 7번 테이블 9시 정각. 그럼 우리도 예약했겠죠. 직원 김은정이 다가와 굽신거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분들이 먼저 오셔서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재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구겨진 예약 확인서 위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다. 그래요. 그럼 확인해보죠. 그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청담동의 밤은 번쩍이는 조명 아래 허세로 가득했다. 매니저 이대훈이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다. 노쇼는 안 됩니다. 5분 이상 늦으셨습니다. 3분 늦었죠. 정책상 동일합니다. 세라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았다. 이 아저씨 진짜로 싸우네요. 와, 콘텐츠 각.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메일 제목이 떠올랐다. 메리디안 서울 인수 확정 MW 호스피탈리티 그룹. 재민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좋습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이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2번 테이블로 모시겠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주방 옆자리요? 네, 손님.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죽 포트폴리오를 꺼냈다. 금색 이니셜 W, J, M. 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 전에 이 문서 좀 읽어보시죠. 이대훈의 시선이 종이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손끝이 떨렸다. MW 호스피탈리티 그룹 메리디안 서울 인수계약서. 이건. 재민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곳의 새 주인입니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다. 세라의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화면이 흔들렸다. 댓글창이 바뀌기 시작했다. 헐, 진짜 주인이래. 방금까지 조롱하던 거 실화냐? 이거 대박 사건 아니야? 재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눌렀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오늘이 진짜 품격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날일 뿐이죠.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대훈 매니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손에 든 계약서가 바들바들 떨렸다. 그의 시선은 종이 위를 헤맸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다. 이 남자가 사장님이다. 김은정 대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 그가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었다. 아하니. 저희가.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은 이미 수천 개의 댓글로 뒤덮여 있었다. 키읔키읔키읔 인플루언서 망했네. 조회수 올리려다 인생 끝. 사장님한테 개 짖는 거 실시간 생중계 디귿디귿.
정세라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희는 그냥. 재미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7번 테이블로 다가가 의자를 당겼다. 끽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세라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는 메뉴판을 펼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대훈이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재미는 메뉴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제 얼굴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대훈 매니저님. 재민이 메뉴판을 덮었다. 그의 눈이 이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사람을 옷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약 시스템보다 외모를 먼저 봤죠. 그게 이 레스토랑의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뭐죠?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손님 중에 격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다는 겁니까? 이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손님들은 여전히 이쪽을 힐끔거렸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김은정 대리님. 김은정이 화들짝 다가왔다. 네. 회장님. 당신도 저를 무시했죠.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매니저님 지시를 그냥 따랐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재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기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제 돈보다 제 옷을 먼저 받고 제 예약보다 제 얼굴을 먼저 받습니다. 그게 이 거리의 공기입니다. 재미는 다시 이대훈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제목은 품격이란 무엇인가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곳을 바꾸겠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레스토랑 전체가 지켜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대훈은 주저앉았다. 김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준호와 세라는 이미 레스토랑을 빠져나간 뒤였다. 청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정세라의 휴대폰이 멈추지 않았다. 진동이 계속됐다. 알림음이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SNS 방송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대박. 하지만 댓글은 달랐다. 이거 진짜 사장님이래요. 확인됨. 인플루언서 둘 다 끝났네. 키읔키읔키읔. 가짜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조회수 올리려다 인생 날림.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캡처되고 편집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준호야, 이거. 백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휴대폰에도 연락이 쏟아졌다. 지인들, 협찬사들, 심지어 회사에서도. 백준호 씨,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담 사건 본인 맞나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현실은 꺼지지 않았다. 이대훈 매니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빈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다. 제목란의 커서가 깜빡였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한 글자도 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였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손님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격에 맞게 응대했을 뿐이라고. 고급 레스토랑에는 고급 손님이 어울린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오늘 그 당연함이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젠장. 김은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 손님에게 굽신거리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녀는 원재민이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을 때를 떠올렸다. 분명 맞는 말이었다. 7번 테이블 9시 정각. 예약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니저의 눈치만 봤다. 손님의 옷차림만 봤다. 그리고 침묵했다. 나도 공범이었구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레스토랑 주방 뒤편. 박미라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원재민이 예약서를 보여줬을 때 그녀는 알았다.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청담의 불빛이 보였다. 화려하고 밝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차별, 말하지 않는 무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불평등. 이건 아닌데.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SNS는 폭발했다. 정세라의 방송 영상은 일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하지만 반응은 처참했다. 인플루언서 체면 구겨짐 실시간 생중계 키읔키읔키읔. 사장님한테 개기는 거 개웃기네. 이 언니 협찬 다 날아갈 듯. 백준호의 회사 메일함에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건으로 인사위원회 소집 예정. 정세라의 협찬사들은 하나둘 계약 취소 통보를 보냈다. 향후 협업 불가 통보드립니다. 원재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아파트. 넓은 거실. 하지만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품격. 그는 중얼거렸다. 품격은 옷이 아니야. 돈도 아니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회장님, 메리디안 서울 관련 보고 완료. 내일 오전 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재미는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제목은 품격 우선 정책으로 잡아주세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조롱의 무게는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사람을 짓눌렀다. 세라를, 준호를, 이대훈을, 김은정을.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 창밖으로 청담의 밤이 깊어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음 날 아침 MW 호스피탈리티 그룹 본사.
32층 회의실 문이 열렸다. 원재민이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다. 검은 셔츠에 면바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옷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눈을 봤다. 앉으세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비서실장 한지우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다. 어제 메리디안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정세라의 방송 장면이었다. 원재민이 조롱당하는 모습, 이대훈이 무시하는 장면, 그리고 반전의 순간. 현재 SNS 조회수 150만, 언론 보도 23건입니다. 한지우가 보고를 이어갔다. 여론은 회장님께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메리디안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민은 화면을 바라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군요. 네.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졌다. 빌딩들 사이로 청담동이 보였다. 우리 레스토랑이 몇 개죠? 전국 37개 지점입니다, 회장님. 그중에 메리디안 서울 같은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재민은 돌아섰다. 손님을 옷으로 판단하는 곳. 예약보다 외모를 먼저 보는 곳. 돈 많은 사람에게만 웃는 곳. 그는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런 곳이 우리 회사에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하세요. 회장님 그건 싫으면 사표 쓰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재민은 다시 앉았다. 한지우 실장. 네, 회장님. 품격 우선 정책 초안 만드세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3개 펼쳤다. 첫째,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옷차림, 나이, 성별과 무관하게. 둘째, 예약은 절대적입니다. 누가 오든 예약이 우선입니다. 셋째, 직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교육을요. 한지우가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까요? 이번 주 안에. 재민은 회의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메리디안 서울 매니저 이대훈 면담 일정 잡으세요. 해고하실 겁니까? 아니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줄 겁니다. 마지막. 같은 시각 메리디안 서울. 이대훈은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는 밤새 고민했다.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썼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품격은 뭐지? 비싼 옷? 고급 시계? 세련된 말투? 그는 어제를 떠올렸다. 원재민의 눈빛을,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당신은 사람을 옷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대훈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썼다. 나는 손님을 돈으로 봤다. 외모로 봤다. 하지만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얼룩이 졌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김은정은 본사 인사팀 앞에 서 있었다. 김은정 대리님, 어제 사건 관련해서 면담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께 무례한 응대를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명하시죠. 김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님이든 아니든 저는 손님을 무시했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시네요.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덮었다. 회장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재교육 기회를 주라고. 김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2주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세요. 그리고 현장 복귀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재미는 메리디안 서울을 다시 찾았다. 레스토랑은 조용했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어제 사건 때문이었다. 박미라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미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어제 일 지켜봤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미라를 바라봤다. 이 레스토랑 바꾸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미라의 눈이 커졌다. 저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양심 있는 사람. 재미는 명함을 꺼냈다. 다음 주부터 메리디안 서울 부매니저로 발령입니다. 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재미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 품격이 뭔지 아니까요. 창밖으로 청담의 오후가 흘렀다.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주인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메리디안 서울의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품격 우선 디그너티 퍼스트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글자는 단순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박미라는 부매니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20명의 직원이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첫째, 손님 응대 시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말했다. 둘째, 예약은 절대적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예약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셋째, 모든 직원은 격주로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부매니저님, 실제로 VIP 손님과 일반 손님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VIP도 손님이고 일반 손님도 손님입니다.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VIP는 더 많이 쓰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시장이 돼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경험 속에 차별이 있어선 안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본사 32층. 원재민은 사회심리학자 아샤 윌리엄스 박사와 회의 중이었다. 회장님, 품격 우선 정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샤 박사는 그래프를 가리켰다. 사람들의 편견은 무의식적입니다. 교육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직원 평가 기준을 바꾸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지금은 매출로 평가하죠? 그러면 직원들은 돈 많이 쓰는 손님만 챙깁니다. 아샤 박사가 새 슬라이드를 넘겼다. 대신 손님 만족도와 평등 응대 점수를 평가 기준에 넣으세요. 그러면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게 됩니다. 재미는 펜을 들었다. 좋습니다. 바로 적용하죠.
그리고 회장님, 아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마라톤입니다. 한두 달에 바뀌지 않아요.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재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오는 법이니까요. 메리디안 서울 저녁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남성이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김은정이 다가갔다. 그녀는 2주간의 재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참이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7시에 2인 테이블로요. 김은정은 태블릿을 확인했다. 확인됐습니다. 15번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남성이 앉자 김은정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메뉴 천천히 보시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기 분위기 좋네. 예전이랑 다른 것 같은데. 김은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맞아. 우리 달라졌어. 그날 밤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익명의 사용자였다. 오늘 메리디안 서울 다녀왔어요. 후드티 입고 갔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옷 입고 가면 눈치 줬는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기분 좋았습니다. 댓글이 달렸다. 오, 진짜요? 그 사건 이후로 달라진 건가? 저도 가봐야겠다. 품격 우선 정책 실안에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대훈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 메리디안 서울이 나왔다. 기자가 리포트했다.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메리디안 서울이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품격 우선 정책으로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건데요. 인터뷰 화면이 나왔다. 손님 한 명이 말했다. 예전엔 이런데 오기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이대훈은 TV를 껐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원재민에게 제출했던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는 그 글을 다시 읽었다.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었다. 다짐이었다. 원재민은 메리디안 서울 앞에 서 있었다. 밤 10시. 레스토랑은 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현수막을 올려다봤다. 품격 우선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시작은 했어. 그는 돌아서 걸어갔다. 청담의 밤속으로. 그의 뒷모습은 조용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미라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고 현관문을 잠갔다. 그녀는 현수막을 바라봤다. 품격 우선.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리 해냈어. 밖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청담의 밤은 깊어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었다. 변화 후의 평화였다. 진짜 품격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새로운 청담의 밤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0이 떠 있었다. 팔로워 수였다. 한 달 전만 해도 50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계정 자체를 삭제한 상태였다. 협찬은 모두 끊겼다. 브랜드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정세라 씨와의 협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말을 12번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지친 표정. 이게 진짜 나구나. 백준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인사팀 임원 3명이 있었다. 백준호 씨, 이번 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SNS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어요. 좋지 않은 의미로요.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밀었다. 3개월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SNS 활동 전면 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다. 저 사람 청담 사건 주인공이래. 인생 한 방에 끝났네. 속삭임이 등 뒤로 들렸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메리디안 서울. 이대훈은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쓰레기를 버렸다. 매니저에서 주방 보조로. 누가 봐도 강등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내 속죄야. 박미라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대훈 씨 수고하세요. 네, 부매니저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라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대훈은 손을 씻으며 말했다. 이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요? 손님들 표정이요. 예전엔 안 봤거든요. 옷만 봤으니까. 그는 창문 너머 홀을 바라봤다. 근데 지금은 보여요. 누가 행복한지, 누가 불편한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대훈 씨. 김은정은 손님 한 분을 배웅하고 있었다. 70대 할머니였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미소가 환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기분 좋았어요. 천만에요.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자 옆 직원이 물었다. 은정 씨, 저분 얼마 쓰셨어요? 3만 원이요. 에이, 그것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도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김은정은 돌아봤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분이 행복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김은정은 미소 지었다. 나 정말 달라졌구나. 본사 회의실. 원재민은 월간 보고를 듣고 있었다. 메리디안 서울 매출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한지우 실장이 그래프를 가리켰다. VIP 고객 이탈이 주원인입니다. 특별 대우가 없다는 이유로요. 임원 한 명이 말했다. 회장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매출은 회복됩니다. 재민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대신 이걸 보세요. 신규 고객 유입률 30% 증가. 재방문율 25% 상승. 하지만 객단가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1년 후엔 달라질 겁니다. 진짜 브랜드는 단기 매출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지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다. 메리디안 서울 품격 우선 정책 전국 확산. 앵커가 말했다. MW 호스피탈리티 그룹이 운영하는 전국 37개 레스토랑에 품격 우선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는 한 달 전 청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혁신인데요. 화면에 인터뷰가 나왔다. 이제 어디 가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댓글창이 폭발했다. 이게 진짜 기업의 품격이지. 원재민 회장 존경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좀 배워라. 정세라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메리디안 서울. 그녀가 조롱했던 그곳. 눈물이 흘렸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제목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담 사건 당사자의 고백.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조회수를 위해 한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콘텐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조회수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그녀는 글을 올렸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댓글이 따뜻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진심이 느껴져요. 다시 시작하세요. 원재민은 사무실에서 그 글을 읽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네. 한지우가 물었다. 회장님, 저 사람 용서하실 겁니까? 용서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반성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밤.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반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메리디안 서울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예약 대기는 2주였다. 청담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됐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기 진짜 편해요. 옷 아무거나 입고 와도 돼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친절해요.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미라는 홀을 둘러봤다. 20대 커플이 청바지 차림으로 파스타를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60대 부부가 정장 차림으로 스테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다. 모두가 편안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구나. 미라는 중얼거렸다. 본사 32층. 원재민은 전국 지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화면에 37개 지점의 매출 그래프가 떠올랐다. 평균 매출 8% 상승. 신규 고객 유입률 40% 증가. 한지우 실장이 보고했다. 특히 2030세대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SNS에서 차별 없는 레스토랑으로 입소문 났어요. 한 지점장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하지만 일부 VIP 고객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특별 대우가 없다고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진짜 VIP는 특별 대우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손님이 평등한 곳에서도 품격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건 명심하세요. 재민은 일어섰다. 우리는 돈 많은 손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는 모든 손님을 섬깁니다. 박수가 터졌다. 김은정은 신입 직원 교육을 맡고 있었다. 10명의 새 직원이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품격 우선 정책의 핵심은 뭘까요? 한 신입이 손을 들었다.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김은정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손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 우리는 돈을 보면 안 돼요. 옷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저도 예전엔 못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훈은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3개월 동안 그는 묵묵히 일했다. 불평 없이, 투덜거림 없이. 주방장이 다가왔다. 대훈 씨, 수고 많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회장님이 당신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대훈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어떻게 지내냐고. 주방장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이 기회 주실 것 같던데요. 이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 편해요. 왜요?
여기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는 야채를 씻으며 말했다. 손님들 표정, 직원들 태도, 음식 하나 나가는 것까지. 매니저 때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주방장은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저녁 8시. 정세라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디지털 책임 재단 현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달 전 이 재단을 설립했다. SNS에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그녀의 첫 캠페인이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다. 팔로워도 적었다. 하지만 댓글은 진심이었다. 세라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반성하게 돼요. 함께 바꿔가요. 세라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나구나. 백준호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3개월 정직 후 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만두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 지금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았다. 한 손님이 말했다. 저기요, 혹시 그 인플루언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청담 사건의 그 사람이요. 손님이 당황했다. 아, 죄송해요. 괜히. 괜찮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사람 대하는 법을요. 그날 밤 원재민은 메리디안 서울을 찾았다. 예약 없이 왔다. 박미라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어요? 네. 자리 있나요? 지금은 만석인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리 나와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는 대기석에 앉았다. 옆에는 20대 연인이 앉아 있었다. 여기 정말 좋다며? 차별 없다고. 응, 나도 리뷰 봤어. 편하대. 재미는 미소 지었다. 10분 후 자리가 났다. 미라가 그를 안내했다. 창가 자리였다. 회장님, 여기 어때요? 완벽해요. 재미는 앉았다. 그리고 메뉴를 펼쳤다. 오늘 추천 메뉴는 뭐죠? 연어 스테이크요. 셰프님이 자신 있어 하세요. 그럼 그걸로요. 미라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다. 재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화려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함이. 30분 후 음식이 나왔다. 이대훈이 서빙했다. 회장님, 연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재미는 그를 바라봤다. 대훈 씨,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회장님. 이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재미는 포크를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배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대훈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재미는 계산을 하고 나왔다. 밖은 추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우리 해냈어. 그는 현수막을 올려다 봤다. 품격 우선,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그 글자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의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청담의 밤이 깊어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 새로운 품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돈이 아닌 태도로, 옷이 아닌 마음으로. 진짜 품격이 숨쉬는 청담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청 회의실. 공무원 15명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MW 호스피탈리티 사례 연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메리디안 서울 사건 이후 외식업계 전반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발표했다.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30% 감소했고 품격 우선 정책을 도입한 업체가 14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 권익 담당관이 물었다. 효과가 증명된 건가요?
네. 해당 업체들의 고객 만족도가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그렇다면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군요. 시장 비서실장이 말했다. 서울시 고객 응대 평등 지침 제정을 추진합시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 앵커가 말했다. 서울시가 획기적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일명 품격 우선 조례로 불리는 이 법안은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 원재민의 사진이 떠올랐다. 이는 6개월 전 청담동 메리디안 서울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차별을 당한 원재민 회장은 복수 대신 제도 개혁을 선택했고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선택이 이제 서울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원재민은 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한지우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회장님 모시고 싶대요. 사양하세요. 재민은 뉴스를 껐다. 저는 인터뷰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회장님 업적이 아니에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건 미라 씨 업적이고 은정 씨 업적이고 대훈 씨 업적이에요. 현장에서 바꾼 사람들의 업적이죠.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메리디안 서울. 박미라는 언론사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부매니저님, 품격 우선 정책이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진심이요? 진심이요? 네. 우리는 정책을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거예요. 기자가 메모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손님을 볼 때 지갑을 보지 않아요. 얼굴을 봐요. 옷을 보지 않아요. 표정을 봐요. 미라는 홀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후드티 입은 손님도 정장 입은 손님도 모두 똑같이 편안해 보이죠?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동적이네요. 김은정은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특강이었다. 저는 3년 전까지 손님을 차별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옷 잘 입은 사람에게만 웃었고 돈 많이 쓸 것 같은 사람만 챙겼어요.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걸.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 후로 뭐가 달라졌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은정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저는 손님을 볼 수 있어요. 진짜로요. 박수가 터졌다. 이대훈은 작은 식당을 오픈했다. 간판에는 평등식당이라고 쓰여 있었다. 메뉴는 단순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가격은 모두 8,000원이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건설 노동자였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와요. 이대훈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성껏 찌개를 끓였다. 5분 후 찌개가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노동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다. 와,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대훈은 진심으로 웃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정세라는 중학교 강당에 서 있었다. 디지털 시민의식 특강이었다. 학생 200명이 그녀를 바라봤다. 여러분, SNS에서 남을 조롱한 적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망쳤어요. 화면에 메리디안 서울 영상이 떠올랐다. 이게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한 사람을 조롱하려고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화면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한 학생이 물었다. 후회되세요? 매일이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박수가 터졌다. 백준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채널명 준호의 반성일기. 구독자는 500명이었다. 예전에 50만과는 비교도 안 됐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오늘은 제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배운 날을 얘기할게요. 그는 카페에서 셀카를 찍었다. 저는 6개월 전까지 사람을 무시했어요. 옷으로, 외모로, 돈으로 판단했죠. 댓글이 달렸다. 준호님 응원해요. 진심이 느껴져요. 같이 배워가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원재민은 한강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우였다. 회장님 조회수 봤어요? 서울시 뉴스 영상이 100만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댓글이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천지예요. 재미는 한강을 바라봤다. 실장님. 네. 감사는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세상을 바꾼 건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강물이 흘렀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청담동 메리디안 서울.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품격 우선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청바지 입은 사람도 정장 입은 사람도 모두가 환영받았다. 모두가 평등했다. 사회의 파도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기업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1년이 지났다. 김은정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녀는 이곳에 왔다. 은정 씨, 오늘도 왔네요. 봉사단체 대표가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습관이 됐어요. 김은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기 시작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할아버지,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네, 아가씨. 할아버지는 국그릇을 받아들었다. 김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전의 나라면 이분을 외면했겠지. 1년 전 그녀는 사람을 옷으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봤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할머니가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잠깐만요. 네, 할머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감사해서요. 김은정은 사탕을 받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요? 고마운 건 나인데.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떠났다. 김은정은 사탕을 꼭 쥐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정세라는 디지털 책임재단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직원은 5명.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다. 이번 달 캠페인 주제는 온라인 괴롭힘 방지입니다. 세라가 화면을 넘겼다. 우리는 피해자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거예요. 한 직원이 물었다. 대표님, 재정은 괜찮으세요? 협찬 끊긴 지 오래됐잖아요. 걱정 마세요. 세라는 미소 지었다. 저는 지금 제 돈으로 일해요. 예전엔 남의 돈으로 허세 부렸지만 이젠 제 돈으로 의미 있는 일해요. 직원들이 박수쳤다. 회의 후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불빛이 보였다. 1년 전 그녀가 무너진 곳.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
1년 전 저는 조회수를 위해 사람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영향력은 숫자가 아니라 변화에서 온다는 걸. 댓글이 달렸다. 세라님 덕분에 저도 바뀌었어요. 응원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타이핑을 이어갔다. 백준호는 작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책 제목 겉모습 너머를 보다 한 인플루언서의 고백. 편집자가 원고를 넘기며 말했다. 준호 씨, 이 책 진짜 솔직하네요. 그래야죠. 제 잘못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면 또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 속죄예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진심을 보여야 해요. 편집자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출간하죠. 이대훈의 평등식당은 동네 명물이 됐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훈 씨, 오늘도 대박이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대훈은 김치찌개를 내오며 웃었다. 한 대학생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싸요? 8,000원이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대훈은 앉았다. 예전에 저는 돈으로 사람을 나눴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죠. 벌이요? 네.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됐어요. 사람의 가치를요. 그는 식당을 둘러봤다. 이제는 모든 손님이 똑같이 소중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세요, 사장님. 저녁 메리디안 서울. 박미라는 직원들과 회식 중이었다. 다들 1년간 수고했어요. 미라가 잔을 들었다.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죠? 김은정이 말했다. 맞아요. 예전 우리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우리 바뀌었잖아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한 직원이 물었다. 부매니저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현장에서. 힘들죠. 미라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의미 있어요. 손님들 표정 볼 때마다 느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직원들이 박수쳤다. 그날 밤 원재민은 메리디안 서울을 찾았다. 예약 없이 조용히. 박미라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자리 있나요? 네, 창가 쪽에 한 자리 있어요. 재민은 앉았다. 그리고 메뉴를 펼쳤다. 오늘은 뭐가 맛있죠? 다 맛있어요. 미라는 웃었다. 농담 아니고 셰프님이 요즘 진짜 잘하세요. 그럼 셰프 추천으로 주세요. 음식이 나왔다. 이대훈이 서빙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대훈 씨 식당 잘 되죠? 네, 덕분에요. 이대훈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 기회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바뀐 거예요. 재미는 포크를 들었다. 바뀌려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얻어요. 식사 후 재미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한지우가 전화했다. 회장님, 내일 시상식 오실 거죠? ESG 경영 대상 받으시는 거요. 안 갈 거예요. 네. 왜요? 상은 필요 없어요. 재미는 야경을 바라봤다. 우리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상 받을 일이 아니죠. 하지만 대신 미라 씨 보내세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재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1년. 참 빨랐네. 그는 미소 지었다. 청담의 밤이 깊어갔다. 화려한 불빛 아래 조용한 성장이 있었다. 김은정의 봉사, 정세라의 재단, 백준호의 책, 이대훈의 식당. 모두가 속죄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용서가 있었다. 복수가 아닌 기회를, 비난이 아닌 격려를. 변화는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2년이 지났다. 메리디안 서울 앞. 작은 명패가 걸렸다.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청바지 입은 학생도, 정장 입은 직장인도, 작업복 입은 노동자도 모두가 환영받았다. 박미라는 이제 총괄 매니저가 됐다. 그녀는 홀을 돌며 테이블을 확인했다. 7번 테이블. 2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지금은 젊은 부부가 아기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부인이 말했다. 아기 데리고 와도 눈치 안 주니까 너무 편해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구나. 김은정은 서비스팀 리더가 됐다. 그녀는 신입 직원 교육을 맡고 있었다. 여러분, 품격이 뭔지 아세요? 한 신입이 대답했다.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김은정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남을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훈의 평등식당은 지점을 냈다. 서울의 3곳, 부산의 1곳. 모두 같은 원칙으로 운영됐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 한 기자가 인터뷰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 이대훈은 웃었다. 진심이요. 저는 2년 전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해요. 어떤 진심이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요. 그는 식당을 가리켰다. 여기 오는 분들은 모두 제 가족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정세라의 디지털 책임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제 15개 지부에서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했다. 세라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사람을 망쳤죠.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를 돕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이요. 세라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바꿔야죠. 제가 만든 상처를 제가 치유해야 해요. 박수가 터졌다. 백준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겉모습 너머를 보다. 서점 사인회에 100명이 넘는 독자가 왔다. 한 독자가 말했다. 작가님 책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거든요. 근데 책 읽고 반성했어요. 준호는 사인을 하며 말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함께 배워가요. 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받아들었다. 저녁 7시 메리디안 서울. 원재민이 들어섰다. 박미라가 달려왔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2년 전 오늘이에요. 회장님이 처음 오신 날. 재미는 미소 지었다. 벌써 2년이나 됐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미라는 그를 7번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있었다. 품격 2주년. 직원들이 박수쳤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재미는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김은정, 이대훈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다. 이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미라가 말했다. 회장님이 우리를 바꿨어요. 아니에요.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기회만 줬을 뿐이에요. 그는 케이크를 바라봤다.
진짜 품격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나눠 먹었다. 직원들은 웃고 떠들었다. 분위기는 따뜻했다. 재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화려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함이. 밤 10시. 재미는 홀로 메리디안 서울을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2년. 그는 중얼거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바뀌었네. 걸으며 그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조롱당했던 순간, 계약서를 보여준 순간, 정책을 만든 순간.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복수하지 않길 잘했어. 그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세상을 바꾼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에 포스터가 붙었다. 품격 우선 도시 서울. 서울시의 새로운 캠페인이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거리 곳곳에 걸렸다. 모든 시민은 평등합니다. 외모, 직업, 재산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포스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데? 이런 도시면 살기 좋겠다. 우리도 실천해야지. 메리디안 서울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외국인.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했다. 차별은 없었다. 눈치도 없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는 공기만이 흘렀다. 박미라는 홀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우리 해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저녁 원재민의 사무실. 한지우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MW그룹 매출 전년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95%. 역대 최고치예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실장님.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이죠. 아니요. 재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그날 밤 재미는 메리디안 서울 앞에 섰다. 현수막을 올려다봤다. 품격 우선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그 글자는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의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청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돈이 아닌 태도를, 권력이 아닌 품격을. 메리디안 서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켜질 것이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계속 배울 것이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 모두가 평등한지. 원재민은 돌아섰다. 조용히 걸어갔다. 청담의 밤 속으로. 그의 뒷모습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작이기도 했다. 진짜 품격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